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이제 막 6개월 된 신혼이에요. 하지만 이번 설에는 찾아갈 시댁이 사라졌습니다. 원흉은 시동생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말썽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시댁의 잡음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무엇이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벌어도 심지어 시부모님도 아직 일을 하시는데 어린 시동생이 이리저리 사고를 치며 집에 있는 돈은 다 까먹더라고요. 아마 시동생만 아니었으면 지금 시부모님도 아파트 한 채는 사셨을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부모님 대신 학교에 불려갔는데 결론만 말하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는데 합의 보는 과정에서 500 정도가 깨졌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주라고 얘기했죠. 설마 이런 일이 또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의 사고는 1년에 한두 번꼴로 졸업하는 해 마지막 학기까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모아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친구들이 돈을 따면 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고요. 시동생의 민폐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됐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다들 아시잖아요. 개버릇 남 못 준다는 거. 사고뭉치 시동생의 그릇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다 보니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친구들 모아서 도박하고 또 싸우고 게다가 중고거래한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고 최악은 학교 다니면서 만난 여자들과 술 마시고 잠자리를 피임도 없이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집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합의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내보이질 않았죠. 사실 금액의 단위로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저한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으나 저는 남편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 그런 의미 없는 일에 허무하게 쓰이는 게 싫었습니다. 남편도 결혼하고 나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거짓말이라곤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빈말조차 하지 않았기에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고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거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남편 몰래 시부모님께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챙겨드린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부산에 놀러간 시동생이 술에 취해서 택시를 뺏어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택시기사님하고 합의를 보면서 6천만 원이라는 지출이 생겼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옥살이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가족이 아니다 보니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요. 남편만 중간에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마음 같아서는 다 연 끊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바쁘게 움직여서 겨우식을 끝내고 이제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저 우리 두 가족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나름 새로운 시작에 대해 밝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얘기했습니다. 축의금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축의금도 사라졌습니다. 웨딩홀에는 분실물로 들어온 것도 없었고요. 일단 급한 대로 제가 결제를 하고 나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친정에서는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저희에게 전해준다고 저희 집 축의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듣자마자 바로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수십 번을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를 남기고 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형 미안해 금방 쓰고 돌려줄게 그러고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조심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가족은 저뿐이라면서요.
이렇게 못 넘어간다면서 시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시동생이 가져간 우리 축의금 한 푼도 쓰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돈은 필요 없고 감옥에 쳐넣겠다고요. 그렇게 단호한 남편의 모습은 시댁에서도 처음 봤는지 시부모님께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남편은 시동생한테 직접 연락이 올 때까지는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못 준다고 하더군요. 카지노에서 돈을 다 날려서 오히려 집에 갈 돈도 없으니 차비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항상 형이 도와주니까 아직도 형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콩팥을 팔던 누나를 팔던 알아서 하고 딱 7일 줄 테니 우리 축의금 안 가져오면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7일째 되던 날 시동생은 역시나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상태로 시댁에 전화를 했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축의금이라는 게 혼주 앞으로 들어온 건데 따지고 보면 자기들 돈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푼돈에 집착하냐며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그만하자고 얘기했어요.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더라고요. 별뾰족한 수 없이 시댁에서 기다려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한테 대놓고 돈 많지 않냐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동생 뺨을 후려갈기더라고요. 너 같은 거 가족이라고 내가 갈아 넣은 돈이 얼마인지 아냐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막둥이 뺨에 손을 댔다면서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던데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초반에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면 분명히 너 힘들게 할 거라면서 연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가족 필요 없다고 돈만 회수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척지고 살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남편 말대로 도와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손 벌리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주일 되던 날 시동생은 저희 연락을 받지 않고 시댁 또한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보고는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 물건을 싹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때려 부순 남편은 동생 방을 나왔고 시부모는 축의금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돈 다시 가져올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면서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시댁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후 사정을 저희 친정에 알렸고 남편은 저희 집에 죄송하다며 연신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되려 저희 부모님은 칼 같고 좋다며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말로만 가족이지 자주 보는 게 진짜 가족이라며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이후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